한국이 1.4나노미터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독일, 대만 몇몇 선진국만이 가능하다던,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초미세 반도체 공정. 그 기술을 한국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EUV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다던 기술. 40년 경력의 독일 반도체 권위자, 수천억 원 규모의 장비를 다뤄온 그가 한국의 기술을 처음 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떨군 그의 모습은 세계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한국을 좋은 기술을 잘 가져다 쓰는 나라, 즉 기술 수입국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기술을 직접 만드는 나라, 더 나아가 기술의 기준을 바꾸는 나라로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단 6년 만에 그 누구도 넘지 못했던 벽을 넘어 1.4나노 공정이라는 불가능한 기술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가 놀란, 그리고 한 외국 전문가가 무릎 꿇은 그 믿을 수 없는 기술의 기적을 함께 보시죠. 감동누리의 따뜻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알렉스 벨람이 48세,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반도체 엔지니어죠. 인텔 파운드리에서 CTO로 일하며 20년 넘게 이 분야를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 잘 흉내는 내지만 결국 미국, 대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지. 이게 제 진솔한 생각이었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 전체의 생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한국을 그저 부품을 잘 조립하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빠르게 따라하는 나라 정도로 봤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회사 임원진 미팅에서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세계 최첨단 2나노 이하 공정은 우리 ASML, 인텔, 그리고 대만 TSMC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현실이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동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었거든요. 반도체 제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술 없이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상식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 기업들과 여러 번 미팅을 했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건 이거였어요. 이들은 정말 성실하고 똑똑하지만 결국 우리가 만든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구나.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기술을 배우러 와서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하고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마운 고객들이지. 하지만 절대 경쟁자가 될 수는 없어. 2024년 말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반도체 기술의 핵심은 단순히 돈이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생태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한국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업계 뉴스를 훑어보다가 한 줄의 헤드라인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커피컵이 떨어질 뻔했어요. 한국, 세계 최초 1.4nm 반도체 상용화 성공 발표. 저는 헛웃음을 짓며 생각했어요. 또 시작이네. 한국은 왜 맨날 이런 과장 발표를 하는 거야? 하지만 기사를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번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3월 15일 한국에서 전격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MIT 동료 마이클이었어요. 알렉스, 지금 뉴스 봤어? 한국이 뭔가 엄청난 걸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 무슨 과장된 발표겠지. 뭔데? 세계 최초 1.4nm 반도체 상용화 성공이래. 그것도 ASML 장비 없이 자체 개발한 하이-NA EUV 장비로 말이야.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1.4nm 나는 숫자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ASML 장비 없이라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황급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가 같은 소식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K-세미 독자 개발 하이-NA EUV 장비로 1.4nm 공정 돌파 ASML 독점 체제 깨뜨린 한국 기술의 쾌거. 반도체 종주국들도 놀란 한국의 기술 혁신.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충격받은 부분은 이거였어요. K-세미라는 회사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한국의 중소기업이었다는 겁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도 아니고 이름조차 생소한 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뒤흔들어 놓은 거죠. 두 번째 전화는 ASML의 피터 반데르벨트였어요.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한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한국 상황 어떻게 생각해? 우리 기술팀이 분석해봤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 저는 그때까지도 회의적이었어요. 피터, 진정해. 한국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를 하루아침에 뛰어넘을 수는 없어. 분명 뭔가 과장된 부분이 있을 거야. 하지만 피터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정부가 공식 검증을 거쳐서 발표했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 샘플을 국제 반도체 협회에 제출했다고 해.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게 정말이라면 지난 20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거였거든요.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 도시바의 연구진들, 대만 TSMC의 엔지니어들, 독일 인피니언의 임원들. 모두가 같은 반응이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현실을 알려주겠다는 마음이었죠. 아직도 저는 한국의 발표를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또 무슨 트릭을 쓴 걸까? 아니면 측정 방식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마곡 첨단단지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거대한 공장이나 최첨단 연구소를 기대했는데 제가 도착한 곳은 그저 평범해 보이는 사무용 건물이었거든요. 여기서 1.4nm가 나왔다고? K-세미라는 회사의 로비에 들어서면서 저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직원이 많아봐야 200명 정도 되어 보이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과장 발표였구나. 이재영 대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엔지니어 출신으로 삼성에서 15년간 일하다가 이 회사를 창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정말로 1.4nm을 구현하셨나요? 그것도 ASML 장비 없이? 이재영 대표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지하 2층 클린룸으로 안내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클린룸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비가 있었어요. ASML의 EUV 장비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훨씬 컴팩트하면서도 정교해 보였죠. 이재영 대표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하이-NA EUV 시스템입니다. 기존 ASML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저는 장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광원부터 렌즈 시스템, 웨이퍼 스테이지까지 모든 것이 독창적이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크기였습니다. ASML 장비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었나요? AI 기반 광학 설계를 사용했습니다. 기존의 물리적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극복했어요. 저는 실제 공정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재영 대표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웨이퍼가 장비에 들어가고 노광 공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회로가 그려지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결과물을 확인하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수준인데.
정말로 1.4nm 회로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어요. 선폭도 정확하고 패턴도 깨끗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년간 믿어왔던 상식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뛰어넘은 건가? 이재영 대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6년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우리를 따라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간 저는 한국 연구진과 함께 밤샘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들의 기술에 허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충격받은 건 AI 기반 회로 배치 기술이었어요. 이현주 수석 연구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존 방식은 사람이 설계한 룰에 따라 배치하잖아요. 저희는 AI가 스스로 최적의 배치를 찾도록 했어요. 저는 의심스러워했죠. AI가 사람보다 나을 리 없어. 반도체 설계는 경험과 직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현주 연구원이 보여준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AI가 설계한 회로는 기존 방식보다 성능이 23% 향상되었고 전력 소비는 31%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AI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패턴을 찾아냈어요. 수십만 가지 조합을 동시에 계산해서 최적해를 찾는 거죠. 두 번째 충격은 초정밀 광원이었습니다. 박민수 광학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ASML은 플라즈마 방식을 쓰는데 저희는 레이저 직접 여기 방식을 개발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해. 실제로는 안정성 문제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6년을 걸렸어요. 온도 제어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개발했거든요. 박민수 팀장이 보여준 데이터는 놀라웠어요. 광원의 안정성이 ASML 대비 40% 향상되었고 에너지 효율은 2배나 높았습니다. 저는 자세한 원리를 묻고 또 물었어요. 극저온 냉각 시스템과 자기장 제어를 조합했어요. 레이저 출력의 변동을 0.001% 이하로 줄였습니다. 세 번째로 놀란 건 극한 온도에서의 오차 제어 기술이었습니다. 정수영 공정팀장이 설명했어요. 웨이퍼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패턴이 일그러지잖아요. 저희는 실시간 보정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저는 회의적이었죠. 열팽창은 물리 법칙이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 극복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고 보정하는 거예요. AI가 실시간으로 변화를 예측해서 미리 조정합니다. 일주일간의 분석을 마치고 나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린 너무 오래 기존 방식에만 집착했어. 한국 연구진들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의심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거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들의 자세였어요. 기존 기술을 베끼려 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던 거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자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을 동료들에게 설명하려 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회사 임원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을 설명했어요. 이들이 개발한 기술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CEO 로버트 스완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알렉스, 자네가 한국에서 뭘 본 건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하루아침에 뛰어넘을 수는 없어.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그게 정말 그들만의 기술일까? 혹시 우리 기술을 훔쳐서 변형한 건 아닐까?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 한국 기술은 우리 것과 완전히 달랐는데 이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상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술 유출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없었어요. 이들은 완전히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어요.
도쿄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회의에서 일본 대표단이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장비 수출도 받지 않고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건 불가능해요. 기술 탈취 가능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반박했어요.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정당하고 혁신적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계속 의혹을 제기했죠. 소재부터 장비까지 독자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WTO 제소도 검토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조국 미국과 동맹국들의 입장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직접 확인한 진실이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아내 수잔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난 정말 혼란스러워. 진짜 중요한 건 국적이 아니라 실력이 아닐까? 수잔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추구해온 게 뭐야? 진실이잖아. 그 진실을 따르면 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감정에 휩쓸린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에서 본 기술은 진짜였고 그 혁신성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국의 시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견제는 점점 심해졌고 저는 회사에서도 미묘한 시선을 받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저를 한국에 세뇌당한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홀로 회사 옥상에 올라갔어요. 실리콘밸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반도체 30년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충격적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의 이재영 대표였습니다. 알렉스 박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다시 한국에 오실 수 있을까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미 회사에서도 눈치를 주고 있었고 또 한국을 방문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재영 대표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화상으로라도 보여드릴게요. 화상 통화로 연결된 화면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K-세미의 생산 라인이 확장되어 있었고 수십 대의 새로운 장비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레넴 공정도 성공했어요. 그것도 양산 체제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레넴라는 건 우리도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포기하지 않았어요. 외부의 견제가 심해질수록 더 열심히 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연구진들이 외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재영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알렉스 박사님, 저희와 함께 하실 생각 없으세요? 진짜 혁신은 국경을 넘나들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한국에서 본 놀라운 기술들이 떠올랐고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열정이 생각났습니다. 새벽녘,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 이 나라는 진짜다. 난 여기에 남겠다.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20년간 몸담았던 인텔을 떠나 한국으로 가겠다고 결심한 거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있고 싶다고 말이에요. 1년 후, 저는 K-세미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세계 5대 파운드리 컨퍼런스에서 K-세미가 세계 최초 1.4nm 상용화 인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전 세계 반도체 업계 관계자 5,000명이 모였어요. 저는 무대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렉스 벨라미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왜 인텔을 떠나 한국으로 왔는지 궁금해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확신하는 건 한국은 이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술을 다시 정의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K-세미의 1.4nm 기술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AI 기반 설계 기술, 독창적인 광학 시스템, 실시간 오차 보정 기술.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청중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ASML 피터 반데르벨트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제 발표가 끝나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알렉스, 그리고 한국팀의 성과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입니다. 대만 TSMC의 마크 리우 회장도 무대로 올라와 말했어요. 저희도 K-세미와의 기술 파트너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배우려 하고 있었거든요. 시상식에서 K-세미가 글로벌 반도체 혁신상을 받았을 때 저는 이재영 대표와 함께 무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이 상은 한국 기술진 모두의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컨벤션 센터를 가득 메웠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구나. 컨퍼런스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재영 대표가 말했어요. 알렉스 박사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진짜 혁신이 뭔지 깨닫게 해주셔서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6개월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왜 조국을 떠나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조국은 태어난 곳이지만 진짜 고향은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곳이 한국입니다. 그럼 미국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도 여전히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혁신은 기존의 틀을 깨는 데서 나오죠. 한국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방송되자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이 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국적이라는 틀에 갇혀 진실을 외면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주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세미가 세계 최대 반도체 전시회인 SEMICON에서 글로벌 기술 혁신 대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시상식 날, 저는 이재영 대표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거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 기술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반도체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과 미국 대표단들도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때 무대 뒤에서 이현주 연구원이 제게 쪽지를 건넸어요. 0.8nm 공정도 성공했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반도체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한계는 없다고 봅니다. 이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내 수잔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여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당신이 행복해 보여.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마곡 첨단단지의 불빛들이 미래를 향한 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이에요. 에필로그. 지금으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한때 따라오기 바빴던 한국이 이제는 기술의 기준이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K-세미에서 차세대 0.5nm 공정을 개발하고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에 또다시 도전하고 있죠. 그리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또 해낼 거라고요. 얼마 전 MIT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제 모교에서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강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연장에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교수님,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앞서 있다, 뒤처져 있다의 문제가 아니야.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가고 있어.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혁신에는 국경이 없어. 중요한 건 열린 마음과 도전 정신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수많은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세계가 놀랄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를 믿지 않았던 세계가 우리가 이룬 기적 앞에 무릎 꿇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한국이 증명한 건 이거예요. 불가능은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기존의 틀을 깨는 데서 나온다는 것 말이에요. 저는 그 증인이고 동시에 그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 나가는 나라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연구소로 향합니다. 또 다른 불가능에 도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확신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고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셨다면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우리가 해냈다, 대한민국. 그리고 꼭 주변에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것이 진짜 한국의 힘입니다.